저번 시간에 우리 넓이 관련된 내용 했고, 넓이 내용 관련된 마지막 내용을 할 텐데, 역함수예요, 역함수.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조금만 이제 상기를 한번 시켜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x가 여기 있고 y는 fx가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여기 a부터 b까지 얘 넓이 s를 내가 어떻게 정의를 하기로 했고, a부터 b까지 fx dx로 정의를 하기로 했고, 맞지? 오케이? 근데 넓이는 무조건 양수의 값이 나와야 돼, 맞지? 넓이는. 근데 정적분 값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만약에 x축을 기준으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얘 정적분 값 a부터 b까지 fx dx는 어떻게 나와?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얘가 y는 fx라고 하면은. 왜?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넓이 s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부호가 반대로 돼야 돼. 맞지?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저번에 했던 것 같냐면 넓이의 방향성이 부여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니? 저번 주 토요일에 넓이의 방향성 부여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가 정적분을 하면은 얘는 양의 넓이. 근데 반대로 B에서 A 방향이 X 쪽의 양의 방향이 이쪽인데 X의 반대 방향으로 내가 만약에 정적분을 해. 그러면 음의 넓이로 내가 방향성을 만든다 그랬지. 기억나요? 그래서 만약에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b부터 a까지 얘를 이렇게 정적분을 하면 넓이 s는 얘 마이너스 값이 부여가 될 것이다. 맞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는 어때? 여기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s야. s는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거는 일단 납득이 되니? 왜 그런지 이해되죠? 우리는 x축이 여기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양의 방향은 이쪽이야. 양의 방향은 이쪽이야. 맞니?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x축 방향도 양의 방향, 그래서 a부터 b까지, 그지? 그리고 y쪽 입장에서도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가 양의 방향,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해서 얘가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요거 이해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방향성, x축의 방향성은 양수가 맞아. 하지만 얘가 y축 입장에서 어때? 밑에 있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은 거라고. 그리고 얘는 x 입장에서 b에서 a까지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지. 그리고 y는 플러스 방향이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괜찮지? 그리고 얘는 여기도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마이너스. 근데 얘도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플러스가 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아시겠지? 좋아요. 이런 넓이의 방향성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역함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 역함수.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너네도 알다시피 함수가 아니야, 맞지? 함수의 기준은 하나의 x값에 따라서 하나의 y가 대응돼야 되는 놈인데, 맞지?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x는 f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게 뭐야? 사실 y는 fx라는 놈의 x와 y의 위치를 바꾼 거지. 그럼 얘는 원래 y는 fx의 그래프가 있었을 텐데 걔를 y는 x 대칭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니네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안 맞잖아요 선생님, 얘를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냥 이렇게 놓아보자고.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것도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과정에서 쓰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함수 있잖아요. 이걸 사실 뭐라고 부르냐면 양함수라고 해. 오케이?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음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함수는 위에가 알고 있는 그냥 진짜 함수.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만 되는 데는. 오케이?
그치. x가 하나고 y가 하나. 나 진짜 갑자기 헷갈렸어. 근데 얘는 x 값이 하나인데 y가 막 이렇게 막 4개가 되는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유망수다. 그러니까 너네가 원의 방정식을 배웠잖아. 원의 방정식을 함수라고 안 부르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함수가 아니기 때문인데, 사실 양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원의 함수라고 안 하고 원의 방정식 이렇게 했단 말이야. 됐어요? 오케이. 근데 나중에 미적분만 가도 배울 거야. 음함수라는 걸 배울 거야. 알겠지? 사실 원의 방정식도 요 음함수인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뒤집었다고 수능이 얘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 된다고. 알겠지? 사실은 가능한 거라고. 알겠지? 아니 여기 있는 요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잘 봐봐. 내가 만약에 A랑 B를 여기다가 부여한다고 해볼게. A부터 B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넓이 X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봐봐. 나는 얘를 X축과 Y는 X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그러면 원래 함수 X랑 Y가 있었고 여기에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을 거 아니니 걔를 뒤집었더니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뒤집었더니 y의 값이 a부터 b까지 정의가 됐지. 그러면 뒤집기 전에는 x가 a부터 b까지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인정해요? 여기가 a부터 여기가 b까지 이렇게 될 거고, 이 함수도 이렇게 뒤집어진 놈이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졌을 거라고. 얘가 뒤집혀진 모양이 요 놈이라고. y는 x에 대해서 뒤집힌 거야. 여기까지 인정해? 그럼 여기가 x잖아. 되겠지?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고? a부터 b까지 fx dx였고, 맞지? 그러면 얘 넓이는 어떻게 정의가 되겠냐? 얘도 만약에 내가 a부터 b까지 얘를 적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fy. 그렇지. fx dx. 근데 얘는 y로 표현이 돼 있고 fy d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차피 두 개 완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x야. 그럼 얘도 한번 내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봐봐. 아까랑 완전 반대야. 재준아, 멍 때리지 말고 새끼야. x 기준으로 얘는 y축보다 위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x축 기준으로 양의 방향인 거 인정해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 a부터 b까지는 양의 방향 쪽으로 가고 있네. 그러니까 얘 넓이가 그냥 요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인정해? 오케이? 근데 이제 반면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여기가 a부터 여기가 b까지. 그럼 여기 있는 넓이 s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 a부터 b까지 fy dy만 하면 되는 걸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왜? x축의 양의 방향은 이쪽인데 얘는 마이너스 쪽에서 얘가 정의가 됐으니까요. 여기까지 인정하지? 괜찮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넓이를 표현할 거다. 이게 y쪽 방향에서의 적분인데,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 필수예제 6번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 오른쪽에 있는 y축 기준으로의 넓이, 그거를 설명을 한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활용을 해서 내가 한번 역함수를 설명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자, 볼게. 필수예제 6번. 일단 역함수 관련해서 니네가 뭐 수학칼을 까먹지는 않았을 거고, 그지? 수학칼을 까먹지. 이것만 볼까? 이것만 볼까? 왜? 너 까먹었나? 너 그래도 고1이잖아, 식세야. 봐봐. 일단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예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근데 그거를 다함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 벌써 불안해지네.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여야 1대1 대응이라고. 3차함수 생각해봐. 이 새끼가 1대1 대응이야? 아니잖아.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해야 얘가 1대1 대응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y는 fx를 이렇게 그려놨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 역함수를 그리겠대. 뭘 기준으로? y는 x를 기준으로 얘를 대칭을 하겠지. 됐어? 그러면 얘가 y는 f 인버스 x가 될 거고, f 인버스 x가 될 거고, 얘네 특징은 뭐예요?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항상 fx와 y는 x와의 교점이다. 항상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아니죠. 아닐 수도 있다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죠.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 fx가 이렇게 감소해. 응? 감소해. 감소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냐?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릴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0,2고 여기가 2,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근데 어떤 감소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내가 y는 x를 한번 그려본다고 해볼게. 이거 가지고 내가 f 인버스 x를 한번 그려볼게. 알겠지? 그러면 얘가 1로 대칭이동이 될 거고 얘가 1로 대칭이동이 될 거니까 얘가 y는 x 그 대칭 함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림이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y는 x 대칭하면? 그러면 얘가 사실 여기도 같이 지나야 되는데 여기도 같이 지나야 씨 그림을 못 그려. 다시 미안. 다시 그림을 못 그려. 그러니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야. 얘가 2고 얘가 씨발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여간 얘 그림이 y는 x 대칭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씨 어려워. 야 이렇게 씨발 여기랑 여기를 다 지날 수 있다고. 이론상 새끼들아 내가 못 그리니까 화내버리기.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냥 차라리 이렇게 그릴까? 이거는 그래도 납득될 텐데. 그러니까 0,2, 1,1, 2,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럼 이 새끼를 y는 x 대칭인 거야. 이 새끼 y는 x 대칭인 거야. 어떻게 되겠어? 얘가 대충 자 이렇게? 그러니까 y는 x 이외에 다른 교점이 생길 수도 있다. 어려웠다. 어떤 경우에? fx가 감소함수인 경우에 있을 수도 있다. 감소함수라고 무조건 다른 근이 이건 아니야. 감소함수일 때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얘는 증가함수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마음 놓고 너네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 y는 fx와 y는 xy 교점과도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언제 다시? y는 뭐라고? fx가 증가함수일 때. 알겠지? 그때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건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1번 fx의 그림이 2차 함수네. 2차 함수인데 조금 널찍하게 대충 이렇게 y는 fx를 그려준다고 하면 이때 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그럼 y는 x와 교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는 x 여기가 인버스 이렇게 y는 f 인버스 x gx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둘러싸인 부분 여기 델리만 요거의 넓이를 구해라 알려줘.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알고 있어. 너네 이거의 역함수의 식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어? 있지. 뭔데? 무슨 함수가 나오는데? 무리함수가 나오잖아. 이 고일들아. 너네는 다 알잖아. 몰라도 돼. 근데 알겠지? 알 수 있지? 그지? 하여간 봐봐. 내가 만약에 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놈은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놈을 뺀 다음에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게 뭐야? 무리함수야. 니네 무리함수 접근할 수 있어? 미적분을 배웠다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못한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는 걸로는 내가 넓이를 못 구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y는 x는 접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좌표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거기서 뭘 빼요? y는 3분의 1 x 제곱이라는 놈은 그래도 접근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삼각형에서 노란색 요 놈의 모양을 뺀 다음에 2배를 해주면 여기에 델리나주의 모양이 나올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일단 알파를 구하는 게 먼저겠지.
근데 알파는 어떻게 구한다고? 증가함수니까 그냥 y는 x와 얘의 교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3분의 1 x 제곱이 x. 근데 얘의 교점은 0이 아닌 다른 교점을 더하는 거니까 x는 3이 될 거야. 그 말은 알파가 3이 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러면 그랬을 때 삼각형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적분을 해도 되지만 어차피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9 아니야? 2분의 9 곱하기 3 곱하기 3? 그죠? 거기다 뭘 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뭘 계산한 거? 3분의 1 x제곱 dx를 계산한 거를 하면 델리반주 반쪽이 나온다. 그럼 델리반주 전체 넓이를 구하려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알겠지? 오케이. 1번은 그나마 할만할 거야. 2번이 좀 문제인데. 이거 하기 전에 너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저기 있는 저 3차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바라만 보면 뭐가 나오냐고. 일단 뭐 해야 돼?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될걸?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미분 그래. f 프라임 x가 뭐야?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얘는 인수분해 되냐? 안 돼요. 얘는 3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플러스 1이야. 완전 제곱식을 해보면 인수분해가 안 될 뿐더러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1이 되고 x축이 이쯤에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인정해? 이거 가지고 너네 3차함수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지. 항상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지? 항상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가 어디야?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어쨌든 얘가 계속 양수긴 한데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딘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언제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1, 마이너스 1,1이 아니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여기다가 넣어야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가 돼요? 1 빼기 3 빼기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 대충. 그러니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거라고. 마이너스 1, 그렇지? 근데 저 함수는 무조건 0,0을 지나잖아. 그러면은 0을 넣었을 때 얘가 0이어야 하니까 여기에 x축과 여기에 y축이 그려지는 거 보여?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일단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 애초에 눈치를 깠어야 해. 얘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고. 왜?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질 조건은 증가 혹은 감소인데 애초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증가고요. 그러면 얘는 일단 걸러지는 거고 얘는 판별식가 0보다 작고 판별식가 0이고 판별식가 0보다 작잖아. 보함수가. 맞지?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대충 증가하겠구나라는 걸.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낼 텐데 어차피 fx라는 놈이 뭐야? 1부터 3까지 접근하는 거죠. 맞지?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가 관심이 없고 1부터 3까지 이쪽 부분은 관심이 없다고. 됐어? 그럼 얘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어차피 얘는 증가하는 놈일 거야. 대충 이렇게 그릴게. 아까처럼. 알겠지? 그러면 y는 x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gx가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좌표를 한번 구해볼까? 어떻게 될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와 뭐를 연립해야 돼? x를 연립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구해볼게요. 인수분해가 x로 나눈다고 해도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심지어 판별시키기가 뭐야? 0보다 작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얘는 사실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니까 y는 x가 이렇게 교점이 없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0,0일 때를 제외하고는 교점이 없다고요. 애초에 내가 방정식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x를 함으로 나누기는 했는데 얘가 사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0,0을 제외한 나머지 해는 없다는 소리라고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어요. 내가 F'X를 이렇게 놨잖아, 맞지? 여기 X가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X가 0일 때 4잖아, 4. 그러니까 Y는 X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0,0에서 얘 접선의 기울기가 4니까 얘를 그냥 관통해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림이 막 이렇게 된다.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림을 여기까지는 그려냈어. 괜찮아? 오케이. 그럼 GX는 어떻게 그려지겠냐? 이렇게 그려지겠지. Y는 GX. 괜찮아? 이게 Y는 FX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랬을 때 1부터 3까지 fx dx를 내가 볼 건데 그러면 1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그러면 f 1부터 3까지는 대충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1부터 3까지 fx dx는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면 내가 값을 구할 수 있어, 맞지? 근데 니네 gx를 직접 구할 수 있니? 얘의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어? x랑 y랑 위치 바꿔서 구할 수 있어? 힘들어, 맞지? 근데 걔를 또 적분하래요. 존나 힘들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좋을까? gx를 기준으로 봐봐. 얘를 2부터 12까지 적분한대. 얘를 2부터 12까지 적분한대.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 봐봐. 얘가 왜 굳이 2부터 12냐를 한번 떠올려보면 여기 1부터 3까지였지. 나는 사실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데 너네는 안 보일 수도 있어.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함수값이 1 넣어봐. 2가 돼요. 3을 넣으면 12가 돼. 요 힌트 뭔지 이해가 돼?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어차피 내가 얘를 2부터 12까지 적분한 놈은 이렇게 y는 x에서 뒤집으면 얘 모양은 완전 똑같을 거야. 요거 이해돼? 괜찮아?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1, 2, 3, 12 얘네는 전부 뭐야?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이지. 그러면 얘와 얘의 넓이를 합한 놈은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 36에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 2를 뺀 놈이 될 테니까 답이 34가 될 거다. 결론은 이거예요. 조금 어렵지, 그치? 근데 결론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새끼랑 이 새끼를 만든 놈은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일치할 거다. 그럼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거다. 이런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지? 6-1번은 2번 한번 해봐.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fx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맞지? 오케이? 얘 기본적으로 증가함수야. 근데 얘랑 역함수와의 교점을 일단 찾으려고 봤을 때 아까는 교점이 없었지만 얘는 그래도 교점이 있잖아, 맞지? 얘랑 y는 x랑 연립하면 x 없어지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서 1,0에서 1,1에서 교점을 가질 거야, 맞지? 여기까지 납득되지? 오케이?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거 괜찮지?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1부터 2까지. 자, 애초에 여기가 1이었잖아, 그지?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할 요 놈의 넓이는 얘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의 넓이는 어떻게 돼? 볼 것도 없이 어차피 x에다 1을 넣으면 뭐고 얘가 1이고 2를 넣으면 9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gx를 기준으로 1부터 9까지 접근한 거니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만든 거랑 다를 바가 없고, 그렇게 되면 얘의 넓이가 뭐가 된다는 거야? 18에서 1을 빼니까 답이 17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좋아. 오늘의 어려운 내용은 다 끝났어. 속도와 거리 얘가 남았는데 얘는 존나 날먹이야. 알겠지? 특히 물리를 잘 알고 있다는 날먹이에요. 물리를 잘 한다. 못하진 않는다. 다 기억난다. 아무도 없어? 그래도 좀 할 줄 알아? 좋아요. 그러면 이번 내용 존나 쉬울 거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 아니고 저번 시간에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 기억나? 네.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봐봐. 시간에 따른 사과의 변화량,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d사과 dt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걔는 ds d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 맞지? 근데 마침 위치라는 놈을 내가 x라고 놨을 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은 원래는 그냥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 새끼의 이름을 우리가 붙여줬다고. 그 이름이 뭐라고? 속도라고. 그게 뭐고? v고. 됐어요?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있는데 걔도 이름이 가속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것 뿐이라고. 넓이의 변화량이라는 놈도 우리가 만약에 이름을 호박으로 붙여주면 얘 호박을 그어서 이렇게 하늘 수 있는 것처럼 얘 이름이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나온 거라고. 맞지? 잘 봐. 내가 얘를 미분한 게 가속도고 얘를 미분한 게 속도잖아. 그럼 역으로 얘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겠지. 그리고 속도를 적분해도 적분 위치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인정합니까? 오케이, 좋아. 네, 여기에서 하나 보자.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 잘 봐. 미분을 했을 때 시계에 신경 써줘야 될 파트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냥 미분하라고 하면 미분하면 됐거든. 근데 문제는 얘를 여기서 적분을 한대. 근데 그럼 얘는 부정적분을 하는 거야? 정적분을 하는 거야? 어떻게 알아? 해봤어. 그러니까 볼게요. 속도를 기준으로 내가 위치를 보는 거는 당연히 부정적분일 거야. 부정적분일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vt를 예를 들어서 3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을 이렇게 넣는다고 해볼게. 이게 시간에 따른 뭐야? 속도야. 시간에 따른 속도. 맞지? 그러면 내가 얘를 만약에 적분한다고 하면 여기가 xt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시간에 따른 위치일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t에 대한 함수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정적분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숫자라고 그랬지. 그냥 계산을 넣은 숫자. 그런 건 얘기 안 했나? 했지. 하지만 부정적분은 함수라고. 그러니까 얘도 함수로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부정적분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에 대한 시간에 따른 위치를 한번 보여볼까?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적분상수 C가 문제인데 이 적분상수 C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처음이지. 오, 그거야. 아주 좋았어. 뭐냐면 우리가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하는데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하든 속도를 표현을 하든 넓이를 표현하든 부피를 표현하든 어쨌든 t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0초 땡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C의 입장은 x 0일 거야. t가 0일 때 얘 위치가 C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 위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요 운동들은 수직선 위의 운동이라고 했지. 맞아? 수직선 위에서 얘가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원점에서 출발한대요. 원점에서 출발하면 C는 뭐일 거고? 원점에서 출발한대. 그럼 C는 뭐냐고? 0이라고. 1에서 시작한대. 그러면 1일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 적분상수 C는 처음 위치를 의미하는 거라고.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부정적분, 속도를 부정적분한 놈의 내용을 들었어. 오케이, 설명을 했어. 알겠지? 이번에는 정적분을 하면 얘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 얘는 VT 그래프. 오케이? VT 그래프. 정적분인 결과값 요놈의 넓이 S. S는 뭘 의미를 할까요? 뭘 의미를 할까? 이동거리. 애초에 내가 얘 넓이를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 맞지? 근데 얘 계산은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함수를 부정적분 때린 다음에 A부터 B까지 해서 B 넣고 A 넣고 빼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VT의 부정적분이 뭐야? XT잖아.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위치가 나올 거야. 맞지? 그럼 내가 요거를 계산을 하면 XB-XA가 되는 거 뭐예요? 그럼 얘 의미는 뭘까? 의미는 뭘까? 이동거리가 아니에요. 변위야. 변위가 뭔지 알아? 변위 vs 이동거리가 뭔지 아냐고. 봐봐. 또 씨발 열일하는 유산소를 하는 노세진 씨. 여기서 시작을 할게. 알겠지? 이거 멈췄어. 웃겨? 씨발 이게 웃겨? 신선한 수업 시간에 이게 웃겨? 나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 더하기 여기까지. 맞지? 근데 변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변위는 뭐냐면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해요. 위치의 변화량이야. 오케이? 내가 원래 스타트 지점이 여기였고 마지막 도착 지점이 여기면은 내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일 뿐이야. 이 이동거리는 그 지랄할 거 없이 이렇게 돌았어. 웃기냐고. 나도 현타가 와. 돌고 결국에는 여기 왔어. 그러면은 내가 이동한 전부 거리 얘네를 다 더하니까 이동거리인 거야. 서로 다른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내가 수직선 상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 수직선 상에서 여기가 원점이야. 내가 처음에 원점에서 시작을 했어. 내가 여기 이렇게 가다가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온 다음에 일로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시 여기가 t가 1초일 때고 여기가 t가 2초일 때고 여기가 t가 3초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내가 어차피 계산할 건 뭐야? 만약에 얘가 1초부터 3초까지라고 해봐. 그럼 3초일 때의 위치와 1초일 때의 위치를 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새끼가 변이가 된다. 하지만 내 이동거리, 실제 이동거리는 뭔데? 여기를 다 더해줘야지. 오케이? 그게 다른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인데 잘 봐봐. 이 경우에는
이동거리랑 변이랑 똑같지 않을까? 이게 좀 어려운 거야. 잘 봐봐. 우리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저번에 속도와 가속도 할 때 무슨 내용을 했냐면 운동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건 속도라 그랬어. 기억나요? 수직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내가 앞으로 간대. 그럼 나의 속도는 양수인 거고,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려면 어쨌든 멈추는 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요. 뒤로 가는 거는 속도가 음수인 거라. 맞지? 근데 지금 이 새끼는 어때? 속도가 계속 양수 아니야? A에서부터 B까지 계속 양수라고. 그 말은 뭐냐면 속도의 변화가 있을지언정 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만 가네. 이쪽 방향이지. 앞으로만 가는데 이동거리와 변이가 다를 바가 있겠냐고.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봐. 만약에 A에서 1부터 3까지라고 하죠. 1부터 3까지. VT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 그래 2초라고 한번 해볼까? 1초부터 2초까지는 어때? 속도가 음수 아니야, 음수? 그러니까 얘는 뒤로 가고 있는 거야. 속도가 지금 음수라. 그러다가 2초부터 3초까지는 어때? 앞으로 가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내가 지금 운동을 요거를 하는 거를 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뭔 말이냐면 0부터 1까지는 어때? 앞으로 가다가 1부터 2까지는 지금 뒤로 간 거야. 1부터 2,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뭐 대충 알아들어. 알겠지? 1부터 2까지는 어디로 간 거라고? 뒤로 간 거라고. 그럼 속도가 음수라고. 알겠지? 그런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앞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속도가 양수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1초부터 3초까지 이 새끼의 변위는 어떻게 될까? 변위. 변위는 뭐라 그랬어? 그냥 처음 위치하고 마지막 위치의 차이라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 적분 결과를 그러니까 얘 넓이를 S1과 S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변위는 뭐라 그랬냐면 3초일 때의 위치에서 1초일 때의 위치를 뺀다 그랬어요. 그게 변이라고 해요. 근데 그럼 얘는 사실 1부터 3까지 VT, DT랑 다를 바가 있어 없어? 없지. 인정? 그 말은 뭐냐면 얘가 S1만큼은 뒤로 갔을 거야. 그러다가 S2만큼 앞으로 갔을 텐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이만큼 뒤로 갔다가 다시 이만큼 앞으로 왔네? 그냥 이제 얘와 얘의 차이를 더하고 싶은 거라고. 여기 있는 요 숫자에서 S1을 뺀 다음에 S2를 더해주면 얘네 변이가 나온다고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변이를 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게 맞아. 하지만 이동거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동거리는 뭐야? 얘가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상관없이 모든 거리를 다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 소리잖아. 그러면 얘는 이동거리는 뭐가 될 거야? 그냥 S1 더하기 S2가 될 거잖아. 뒤로 간 거리, 앞으로 간 거리 이렇게 될 거라고. 알겠니? 괜찮아? 그래서 얘를 굳이 내가 정적분으로 표현을 해주면 1부터 3까지 어떻게 되겠어? 절대값 VT, DT라고도 할 수 있겠지. 왜? V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절대값 VT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여기가 그냥 S1 정적분을 해도 그냥 양의 넓이로 우리가 치부해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나온 표현이 책에 요거 이거야. 아? 아? 요거. 이거 잘 봐.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는 얘가 이렇게 된다. 그냥 처음 위치에서 얘를 이렇게 더하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내가 아까 그냥 부정적분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냥 이 표현을 무시해. 알겠지? 부정적분하면 돼. 얘는 A부터 B까지 얘 위치의 변화를 얘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변이라고 한다. 근데 그 변이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얘를 정적분 결과 때리면 된다고. 이 새끼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면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간 거니까 실제 위치 변화는 조금만 할 것이고 그거를 포함한 게 이 정적분 결과 값이라고 그냥. 하지만 내가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움직인 거리.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음의 넓이도 다 양으로 치부를 해야 뒤로 간 거리, 앞으로 간 거리가 다 합쳐져서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벳 투성이인 요거 이론으로 설명을 하니까 니네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필수 예제 몇 번이지? 7번? 을 보면서 한번 나랑 살펴보자. 알겠지? 야, 내가 진짜 기다리고 올 줄 알았어. 알았어? 자, 볼게요. 좌표가 1인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다. 잘 봐봐. VT가 3T 제곱 마이너스 6T로 나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VT 그래프 3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 그래프는 얘가 0, 얘가 T, 얘가 VT 이렇게 됐을 때 얘가 0과 2를 지날 거야. 그럼 최고 차이 계수는 양수고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를 왜 안 그렸어? T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알겠지? 이게 VT 그래프야. 잘 봐봐. VT 그래프를 적보다 뭐가 나온다 그랬지? 위치가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봐봐. 0초부터 2초까지 얘는 어디로 가고 있어? 앞으로 가고 있어? 뒤로 가고 있어? 뒤로 가고 있는 거지. 왜? 이게 밑에 있어. X. 그래. 음수니까. 다시 말하면 VT가 속도잖아. 속도는 음수잖아. 여기서. 속도가 음수라는 건 뭐라고? 뒤로 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이만큼 뒤로 가다가 2초부터는 어때? 다시 앞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내가 얘를 적분을 해볼게. 적분하면 xt 나오는 거 맞니? 얘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c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c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 0초일 때 위치라고 그랬는데 좌표가 1인점을 출발한다 그랬죠?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얘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건 조금 스틸적인 면이 강한데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얘 이렇게 그리잖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 인정? 얘를 1만큼 이렇게 올린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0초 이렇게 되겠지? 됐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될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처음 위치가 1인데 내가 0초부터 2초까지 얘가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뒤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 위치 XT 그래프는 얘가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까지 딱 찍고 여기가 뭐겠냐 그러면? 이겠지. 2초까지 뒤로 갔다가 그 다음부터 쭉 앞으로 가는 거야.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XT 그래프를 그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보자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데 1번 문제 볼게. 1번 시각 T는 2에서의 점 P의 위치. 시각 위치 내가 알잖아. 그냥 X 2 구해주면 되겠지. 근데 2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위치가 나오겠죠, 그죠? 시각 T는 1에서 T는 4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래. 위치의 변화는 뭐라고? 변이라고. 변이. 오케이? 그러니까 1초부터 4초까지인데 여기가 T가 4초일 때잖아. 그러니까 얘는 T가 0초부터 2초일 때까지는 뒤로 갈 거고 2초부터 4초까지는 앞으로 갈 거야. 맞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변 위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0부터 4까지 아니 1부터 4까지 네, T1부터 4까지 T가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 그냥 VT, DT 요거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 말은 뭐냐면 X4에서 그냥 X1을 빼주면 된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오케이?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근데 이걸 내가 굳이 내가 S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여기 넓이가 S1이고 여기 넓이가 S2라고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S1 더하기 S2겠지. 그
그 위치의 변화를 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걸 테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 얘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얘는 이론상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절대값 VT, DT라고 했어. 오케이? 근데 얘는 공식처럼 외우기에는 우리가 외울 공식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얘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S1 더하기 S2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S1과 S2 얘는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우리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 어떻게? 6분의 뭔지 알아? 6분의 0과 2 사이의 거리니까 6분의 1 곱하기 8 맞지? 아, 최고창 이거 3이네? 아, 소리. 얘의 넓이가 6분의 최고 차이계수 3 곱하기 얘와 얘 거리 8 2의 세제곱 한 다음에 얘 절반 똑 자른 거잖아.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주면 여기 S1의 넓이 나오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적분하는 건 그냥 적분하세요. 해서 나오면 이게 결과가 나올 거야. 이해가 되겠어? 오케이? 좋아요? 이런 느낌이다. 안 쉬고 가려고 그랬는데 좀만 쉬었다 하자. 그렇지?